자, 이젠 송원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이 망하고 5대 10국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 5대가 나오죠. 후량. 후량은 여러분 그 주전충이 세운 나라입니다. 당나라가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그랬죠. 자, 주전충이 당을 멸망시키고 후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후당, 그 다음에 후진인데, 이제 문제는 이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석경당이 이 요나라 거란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를 요나라에 바쳐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됐는데, 이 연운 16주는 이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만리장성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뚫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후안, 그 다음에 후주가 있는데, 여러분 후주에 쌍기가 고려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광종이 쌍기의 권위로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 5대 10국은 자, 송나라로 통일되는데, 송나라는 여러분 광종 때 등장합니다.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자, 그러니까 광종 전반기는 5대 10국이었는데 광종 후반기는 이제 5대 10국을 송이 통일하죠. 네, 그리고 광종은 후주의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량, 후당, 후진, 후안, 후주, 이 5개는 여러분 주로 여기에서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지역들이 이렇게 5개로 바뀐 거고, 또 나머지 10개가 있습니다. 북한, 남한, 남당, 5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5대 10국,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예요. 특히 이 5월은 여러분, 이 5월은 견훤이 후백제,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5월과 친선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도사들이 5대 10국을 만들었는데, 송나라의 조광윤이 이걸 통일하고 성을 세웁니다. 이때 우리나라 왕은 광종 때입니다. 그래서 광종이 친송 정책을 피게 되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아니라 광종 때 친송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자, 황제권을 강화시켜요. 이 절도사의 군대들을 다 황제가 장악하게 하고, 과거 시험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때는 이부시였어요. 이부가 과거를 주관했습니다. 이호의 병영호할 때 이부. 그런데 이제는 송나라 때는 전시가 등장합니다. 황제가 등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황제가 합격자의 등수를 결정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야? 군사부 일체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제 황제는 스승이까지 하는 거죠. 임금, 스승,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왕이 등수를 결정하니까 황제가 직접 등수를 결정하는 전시가 도입됩니다. 자, 근데 송나라는 여러분 이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군사력보다도 문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힘이 매우 약했어요. 지나친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약화돼서 북방민족, 요나라, 그 다음에 서하에게 엄청난 물건을 바칩니다. 밑에 요나라, 서하가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송나라와 고려는 둘이 친선관계였는데 서로 목적이 달랐어요. 송나라는 고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얻고자 친선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 고려는 송에게 경제적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송과 친했던 거예요. 송과 고려의 친선관계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군사력이 약화돼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즉 개혁을 시도하지만 자,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첨부 파일 있습니다. 파일에 뭐 총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보가법, 본마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여진족이 세운 금한테 뺏겨요. 북쪽을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수도가 항저우가 됩니다. 남송시대가 열리는 거야. 근데 이 금나라, 남송 모두 몽골에게 멸망하게 되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북송입니다. 카이펑, 황하와 이 대운하가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중국의 수도를 정리하면 여기 장안, 여기 로양, 카이펑, 베이징, 그 다음에 여기 난징,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항저우.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입니다. 이만. 자, 이 후진이 이 연운 16주를 바쳤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뚫리게 된 거야. 그래서 북송은 요나라, 서에게 막대한 물건을 바친 겁니다.
그러다가 송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한테 북쪽을 뺏겨요. 이 금이 요를 정복합니다. 금과 남송은 모두 몽골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는 여러분 이제 강남 양쯔강이죠. 이 중심으로 모내기법이 보급됩니다. 참파벼가 도입돼서 모내기법이 보급되는데 뭐 이모작이라고도 하죠. 예,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하는 거죠.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강남 지역이 곡물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차, 면화 등이 발달했습니다. 자, 상업 도시가 번영하게 됐습니다. 북송이 카이퍼, 남송이 항저우. 자, 그리고 행과 작도 만들어지는데 행은 여러분 잠깐 왼쪽 볼까요? 왼쪽 보시면은 행이 있고 작이 있죠. 행이 있고 작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동업종합인 행. 행은 주로 상인들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닐 행. 그 다음에 수공업은 작입니다. 만들작이죠. 만들다. 이런 것들을 상인조합을 행, 수공업조합을 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양의 뭐와 비슷한 거야? 서양의 길드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시박사가 있습니다. 시박사. 정부가 해외 무역을 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좀 써주십시오. 참고로 이 행과 시박사는 이미 당부터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행은 상인조합, 돌아다니죠. 돌아다닐 행, 작은 수공업, 만들작. 그 다음 해외 무역을 관리하는 국가의 기구가 시박사. 행과 작은 이미 당부터 있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자, 회자를 만들다고 합니다. 교자, 회자. 근데 여러분 이미 당 때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당은 비전입니다. 날라다닌다, 화폐가. 화폐가 막 날라다닌다. 일종의 약속 어음인데 비전입니다. 그리고 북송일 때 교자. 이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지폐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고 남송일 때는 회자까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성리학. 자, 우리 공자, 맹자, 순자 이때는 뭐였어요? 원시유교였죠. 그러다가 한무제 때 훈구학이 만들어지죠. 훈구학은 여러분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유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당유학이라고도 합니다. 한당유학.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나라 때 뭐가 나왔다고 했죠? 선종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선종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 성리학은 여러분 훈구학에다가 선종을 합친 겁니다. 성리학에다가 선종을 합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은 자, 이제 유교 경전 해석에 치중하던 경향. 이게 훈구학의 단점이었죠. 공영달이 훈구학을 집대성하면서 이제는 달달 암기하는 그런 훈구학으로 변해버린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데 이게 바로 선종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선종의 그림 기억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요. 참선하는데 책 가지가 안 가지가? 안 가지가. 책 없이 자신의 심성만, 인간의 본성만을 탐구하면서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의 특징이죠. 선종은 여러분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인간의 심성만 잘 관리하고 연구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심성을 강조했던 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을 받아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는 같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 우주 원리는 리죠. 같다. 성증리에서 성리학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는 같다. 자, 선종은 뭐다? 인간의 심성이 곧 부처다. 성리학은 뭐다? 인간의 심성이 곧 우주의 원리다. 선종은 뭐다? 인간의 심성이 곧 부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책 가져갈 필요 없어. 성리학은 뭐다? 인간의 심성이 곧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 선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치원. 통일신라 시대 때 유학자죠.
그리고 고려 성종 때 후손이죠. 최승로.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훈구학자였습니다. 훈구학은 여러분 불교와 융합을 해요. 융합을. 근데 여러분 성리학은 불교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정도전은 성리학자야. 불교를 탄압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죠. 훈구학은 불교를 좋아합니다. 불교와 융합을 해요. 근데 성리학은 불교를 탄압합니다. 최치원, 최승로는 불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훈구학자니까. 최치원은 유학자인데 해인사에서 유교를 공부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정도전은 성리학자야. 불교를 탄압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훈구학은 여러분 전혀 이 철학적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치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훈구학은. 근데 성리학은 선종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과 선종은 같은 영역을 같은 영역, 철학적인 측면, 즉 인간의 심성, 철학적인 측면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성리학 안에는 여러분 선종 요소가 세. 그래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여기는 선종 요소, 불교 요소가 전혀 없어. 훈구학은 정치적 영역을 담당하고 불교는 철학적 영역을 담당해. 서로 영역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성리학과 선종은 같은 인간의 심성을 다루다 보니까 싸워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네요. 오버했습니다. 참고로 훈구학은 불교랑 융합해요. 최치원, 최승로는 불교와 융합했습니다. 성리학은 불교를 비판합니다. 정도전.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했고. 자, 하여튼 성리학에는 여러분 선종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선종을 받아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성리학 시대죠. 송나라 때는 서민문화가 발달합니다. 서민문화가 발달하는데 잠깐만 여러분, 우리 한나라 때는 누구의 시대죠? 호족의 시대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수당은 여러분 문벌귀족의 시대입니다. 자, 호족은 여러분 향거리 선제로 관리가 됐다면 여기는 이제 구품중정제로 관리가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송나라 때 그리고 원나라 때는 사대부의 시대입니다. 송나라, 원나라는 사대부, 한나라는 호족의 시대, 위진남북조 수당은 문벌귀족, 송원은 사대부. 사대부는 여러분 특징이 서민적이죠. 검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서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해서 서민문화가 발달해요. 자, 3번 성리학은 여러분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잠시 보시면 원래 송나라가 북송이었잖아. 카이펑 수도 북송.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을 뺏겼습니다. 금한테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 되죠. 이때 성리학이 나온 겁니다. 성리학은 남송을 이로 보고 금을 기로 보는 거야. 모든 걸. 그러니까 중국은 이, 오랑캐는 기, 남자는 이, 여자는 기,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이, 신하는 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왜? 중국이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남송과 금으로 갈라졌을 때 성리학이 나온 거야. 이 남송의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는데, 주자는 여러분 중국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이 황제 중심으로 다시 남송이 강화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황제 중심의 철학이죠. 중국, 남자, 황제 중심의 철학. 이게 성리학적 사관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역사학은 성리학적 사관이 강화돼요. 사마강에 자치통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마감은 여러분 왕안성의 신법을 반대했던 보수파였습니다. 왕안석이 신법을 발표했는데 보수파가 반대하고 했다고 했죠. 이 사마강이 그 대표적인 보수파였습니다. 4번 송나라 때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죠.